안녕하십니까? 아동권리보장원 입양정보 공개지원부입니다. 입양체계 개편에 따른 입양정보 공개 청구 제도에 변화되는 점이 궁금하실 것이라 생각됩니다. 주요 내용 위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지난 2023년 7월 국내 입양에 관한 특별법, 약칭 국내입양특별법과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약칭 국제입양법이 제정되어 올해 7월 19일부터 시행됩니다. 이 중 입양정보 공개 청구 제도의 개편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정 전에는 입양특례법 제36조를 근거로 아동권리보장원 또는 입양기관의 입양정보 공개를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개정 후인 2025년 7월 19일부터는 아동권리보장원의 입양정보 공개를 청구하도록 개편되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입양기관에 보관 중인 입양기록물을 아동권리보장원으로 이관과 보존이 중요한데요. 이 내용은 뒷부분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입양정보 공개 청구 시 제공받을 수 있는 정보는 크게 입양 배경에 관한 내용과 친생부모의 인적 사항으로 구분됩니다. 정보 공개 신청하실 때 입양 배경 정보만 받을지 친생부모의 개인정보를 포함해서 받을지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기록물이 존재한다면 입양 배경에 관한 내용은 친생부모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 입양 당시 친생부모 나이, 입양일, 입양 사유, 시군 국가지의 거주 지역명, 입양 전 이름, 주소, 출생 일시 및 장소, 보호되었던 시설명, 주소 등입니다. 친생부모의 동의가 있는 경우 입양 당시 친생부모의 이름과 생년월일, 상세 주소, 연락처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동권리보장원은 현재 규정보다도 더 입양인의 알 권리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들도 계속 검토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모든 입양정보 공개 업무가 아동권리보장원으로 일원화됩니다. 아동권리보장원은 대한민국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으로서 모든 아동이 안전하고 존중받는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아동권리보장원에서는 모든 입양정보 공개 청구 업무와 입양기록물 보관을 담당하게 됩니다. 일원화 이후에는 입양기관의 입양정보 공개 청구 업무는 중단됩니다. 개편 시행에 따른 입양정보 공개 청구 업무의 준비를 위한 단계를 안내드리겠습니다. 7월 19일부터 정보 공개 청구 업무를 아동권리보장원이 수행하기 위해 입양기관과 함께 사전 준비가 필요합니다. 이에 6월 15일까지만 개편 전과 동일하게 아동권리보장원과 입양기관이 각각 입양정보 공개 청구 업무를 유지합니다. 즉, 아동권리보장원과 입양기관 각각 기존처럼 입양정보 공개 청구를 접수하여 처리합니다. 6월 16일부터 9월 15일까지는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입양정보 공개 청구 절차 정비, 입양기록물 원본을 아동권리보장원 기록물 보존시설로 이관 정리하는 기간으로 입양정보 공개 청구 접수가 일시 중단됩니다. 이 기간에는 새로운 입양정보 공개 청구를 하실 수 없습니다. 기록물 원본을 안전하게 이관해 정리하기 위해 일정 기간의 정리 기간을 둘 수밖에 없는 점 너른 양해 부탁드립니다. 9월 16일부터 아동권리보장원에서 신규 정보공개 청구 접수를 재개합니다. 다만 6월 16일부터 모든 입양정보 공개 청구 관련 업무가 전면 중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규 접수만 불가능하며 6월 16일 이전 아동권리보장원으로 접수되었거나 입양기관에서 진행하던 청구건은 아동권리보장원에서 중단 없이 계속 진행됩니다. 표준화된 입양정보 공개 절차 마련에 따라 입양인의 알 권리가 강화되게 됩니다. 아동권리보장원에서 입양정보 공개 청구 업무를 일원화하여 운영하게 되면 각 입양기관에서 보관하던 입양기록물들을 아동권리보장원의 입양기록물 서고로 이관하고 전담해서 업무를 수행함에 따라 입양기관의 확인을 거쳐 진행하던 단계가 사라져 정보공개 처리 기간이 단축됩니다. 또한 입양기록물을 안전한 환경에서 영구 보존할 수 있게 됩니다. 입양정보 공개 청구의 절차로는 입양인이 신청을 위한 필요 서류를 구비한 후 K-어덥션 웹사이트에서 청구서를 작성하고 제출하면 아동권리보장원에서 확인 후 접수하여 입양정보 공개 청구 절차를 진행합니다. 정보공개 업무 담당자는 입양인의 기록물을 확인한 후 입양인의 입양 기록 중
공개 가능한 정보를 입양인에게 제공하게 됩니다. 지금부터는 입양 기록물과 관련한 내용을 안내드리겠습니다. 국내 입양에 관한 특별법 부칙 제15조를 보면 종전의 입양특례법에 따른 입양기관의 장 등은 이 법 시행일 당시 보유하고 있는 입양 업무에 관한 정보를 아동권리보장원으로 이관하여야 합니다. 이 근거에 따라 입양 기록물을 연구 보존 관리 및 정보 공개 등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입양 기록물 보존 시설 구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입양 기록물 보존 시설을 작년 4월부터 올해 2월까지 여러 건물을 물색하였으며 현재 적합한 보존 시설을 선정하여 환경 구축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올해 7월 19일 법 시행에 맞춰 아동권리보장원은 입양기관이 보유한 기록물 약 26만 건을 이관할 예정에 있습니다. 때문에 많은 양의 입양 기록물 원본을 이관하고 보관하기 위해 공공기록물법에 따른 보존시설 기준을 참고하여 장소를 선정하였습니다. 안전한 입양 기록물 보존시설을 검토하기 위해 국가기록원에서 규정한 여러 기준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첫 번째, 부지 선정의 기준입니다. 우선적으로 지진, 수해 등의 피해를 피할 수 있는 지역이어야 하며 화학공장, 폭발물 저장고, 전압발전소 등 전략적 요충지 주변 지역은 제외되어야 하며 주변의 교통망과 도시 기반 시설 이용이 편리한 지역이어야 합니다. 두 번째, 환경 기준입니다. 수해 등의 재난으로부터 보호를 위해 8.5에서 15cm 이상 높이를 확보해야 하며 가장 중요한 하중은 제곱미터당 고정식 서고 기준 750kg 이상이어야 하고 이동식 서고 기준 1000에서 1200kg 이상의 기준이어야 합니다. 아동권리보장원의 경우 공간 활용 및 관리 편의성, 안전성 등을 고려하여 이동식 서고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세 번째, 건물 내 환경 기준입니다. 화재 시 불길 번짐 억제를 위해 내화벽을 채택하고 폴리우레탄계 제품 및 유성 페인트류는 금지되며 경보 시스템 등 화재 감지기가 설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기타 환경관리 기준입니다. 내구성, 내화성이 우수한 바닥재여야 하며 차폐 효과가 우수한 벽체여야 하고 가급적 창이 없는 내부여야 합니다. 지금까지 환경 기준을 살펴보았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기준에 부합하는 아동권리보장원 입양기록물 임시서고를 안내드리겠습니다. 해당 임시서고는 경기도 고양시에 있는 건물입니다. 2022년도에 준공되었으며 준공 후 임차된 적이 없어 깨끗합니다. 활화중이 제곱미터당 2,300kg으로 제시된 이동식 서고 기준보다 약 2배 이상 높아 많은 입양 기록물을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습니다. 서가 면적은 약 670평, 작업 공간 201평 등 총 1,427평의 공간으로 넓은 서가 및 작업 공간은 입양 기록물 정리와 활용에 충분합니다. 서울 지하철 3호선 지축역 및 구파발역에서 하차 후 버스를 이용하여 약 10에서 15분 정도 소요되어 대중교통 접근성이 비교적 편리하며 건물 내 사무실이 구축되어 있어 효율적인 서비스를 진행할 수 있고 건물 모든 장소에 소화 설비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또한 24시간 경비원이 배치되어 있어 기록물을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입니다. 현재 입양 기록물 보존시설 내 인수실, 일반 작업실, 사무실, 스캐닝실 등 효율적인 공간 활용을 위해 환경 구축 중에 있습니다. 6월부터는 입양 기록물을 보관하기 위한 모빌렉을 설치하고 입양 기록물의 보존 환경 유지를 위해 항온과 항습이 매우 중요하므로 항온 항습기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최적의 환경을 조성한 뒤 약 26만 건의 기록물을 보존시설로 이관하여 정리하고 9월 16일부터 본격적인 서비스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6년 이후에는 지자체 및 아동복지시설에 보관 중인 입양 기록물을 조사하여 단계적으로 이관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입양정보 공개 청구 제도 개편에 대한 안내를 마치겠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QR로 접속하여 문의 주시면 질의응답집으로 제작하여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